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제왕절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택해서, 또 어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선택했죠. 하지만 우리는 정작 제왕절개가 여성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왕절개는 정말 여성의 몸에 해로울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제왕절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여정은 제왕절개의 역사부터 시작됩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왕절개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은 어떻게 고려되었을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제왕절개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수술실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과정이 여성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또한 제왕절개 후 회복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자연분만과 비교했을 때 제왕절개 후 회복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이 차이가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왕절개가 여성의 미래 임신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것입니다. 한번 제왕절개를 했다면 다음 출산도 반드시 제왕절개여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왕절개가 아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은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의학적 사실과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제왕절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제왕절개의 역사는 놀랍게도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제왕절개로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죠.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전설은 제왕절개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실제로 제왕절개의 첫 기록은 기원전 715년경 로마의 법전에서 발견됩니다. 이 법은 죽은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아기를 꺼내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산모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기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중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제왕절개는 점차 산모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위험한 시술이었고 대부분의 산모가 수술 후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제왕절개가 안전한 시술이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불과 100년 전의 일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의학기술의 발전, 특히 마취제와 항생제의 발명으로 제왕절개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882년 독일의 의사 막스 장어는 자궁을 봉합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제왕절개 후 산모의 생존율을 크게 높였죠. 그 후 1926년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 멀로커는 하복부를 가로로 절개하는 현대적인 제왕절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20세기 중반부터 제왕절개는 점차 안전하고 일반적인 시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여성의 건강에 좋은 영향만을 미쳤을까요? 제왕절개율은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상적인 제왕절개율을 10에서 15%로 권고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기준 제왕절개율이 45%에 달합니다. 이렇게 높은 제왕절개율은 과연 여성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제왕절개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왕절개는 복부와 자궁을 절개하여 아기를 꺼내는 수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과정은 약 45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여성의 몸에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마취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척추마취나 경마고의 마취가 사용되어 산모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 의사는 복부 하단부를 약 10-12cm가량 절개합니다. 이어서 복부 근육을 분리하고 자궁을 노출시킵니다. 자궁이 노출되면 의사는 자궁 역시 절개합니다. 이때 양수가 흘러나오고 의사는 아기를 꺼냅니다. 아기가 나오면 탯줄을 자르고 태반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궁과 복부를 봉합하는 것으로 수술이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 여성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수술 부위의 상처입니다. 복부와 자궁에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이 상처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왕절개의 영향은 단순히 상처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복부 근육이 절개되기 때문에 회복 후에도 복부 근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산후 회복 과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요실금이나 골반, 통증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제왕절개는 자궁에 상처를 남깁니다. 이 상처는 향후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제왕절개를 받은 여성이 다시 임신했을 때 자궁 파열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들이 있다고 해서 제왕절개가 항상 해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제왕절개가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왕절개 후 회복 과정은 어떨까요? 자연분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왕절개 후 회복은 일반적으로 자연분만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자연분만 후에는 보통 1-2일 후면 퇴원이 가능하지만 제왕절개 후에는 3-4일 정도 입원이 필요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통증이 심할 수 있으며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부위의 상처로 인해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 초기에는 걷기나 앉기, 심지어 기침이나 웃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복부 근육이 절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약 6주 정도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연분만의 경우 회복이 더 빠른 편입니다. 출산 직후부터 걷거나 샤워를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더 빠릅니다. 그러나 자연분만 역시 회음부 절개나 찢어짐으로 인한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역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제왕절개가 여성의 미래 임신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한번 제왕절개를 받은 여성이 다음 출산에서도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VBAC Vaginal Birth After Caesarean이라고 하며 많은 여성들이 성공적으로 자연분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제왕절개로 인한 자궁 상처 때문에 자궁 파열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VBAC를 시도할 때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번의 제왕절개를 받은 경우 자궁과 복부에 유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왕절개가 아기의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은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들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은 초기에 호흡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자연분만 과정에서 아기의 폐에서 양수가 빠져나가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은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들에 비해 면역체계 발달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연분만 과정에서 아기는 산모의 질내 미생물에 노출되어 초기 면역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은 자연분만 아기들에 비해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과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들은 폐렴구균과 뇌수막염 예방 백신에 대한 항체 형성률이 제왕절개 분만 아기들보다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아기의 장내 미생물 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분만 아기들은 비피도박테리움과 대장균 같은 유익균이 더 많이 발견되었고 이는 면역체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제왕절개로 인한 미생물 군집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어 약 6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6살이 지나면 제왕절개의 영향이 유전자 수준에서도 거의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분비액 심기바기날 시딩이라는 방법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에게 산모의 질 분비물을 발라주는 시술로 자연분만 과정을 모방하여 아기의 미생물 군집 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아직 연구 단계에 있으며 감염 위험 등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미국 산부인과 의사협회 ACOG에서는 연구 목적 외의 시행을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의 면역체계 발달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유 수유를 권장합니다. 생후 6개월 동안의 모유 수유는 모유와 젖꼭지의 박테리아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기의 장내 미생물 군집 형성을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의 초기 면역체계 발달은 자연분만 아기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며 적절한 관리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산 방식에 관계없이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모유 수유와 같은 적절한 관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